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2019년도 하노이 회담에서 지금도 생생해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전 회의가 딱 끝나고 나서 막 이제 우리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상기됐습니다.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기선잡기 끝났고 오후에는 애초에 합의한 대로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합의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체로 한 2시 반 3시 넘어가면서 이게 아니다. 이게 결렬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정말 뜻밖의 거죠. 이미 실무회담에서 대체로 합의해 놓은 날을 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박차고 결렬을 시키는 경우가 참 드문 그런 사태가 사실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거의 이제 자정이 다 된 시점에 최선희 부상이 나와서 당시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최선희 부상이 외무상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미국은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다시는 이러한 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북쪽에서도 충격이 컸던 거고 합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우여곡절을 걷는 게 아니라 그 이전 하노이 회담 이전에 모든 합의가 사실상 폐기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죠.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떤 국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보면은 이제 고육주책으로 대체로 이제 정리를 새로 하죠. 그래서 최선희 부상 중심으로 또 북쪽 내부에 하노이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북측 내부의 강경파 세력이 대체로 보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 정세를 새롭게 이제 규정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민생 분야의 대북 제재 5가지를 완화해달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가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힘을 기르고 내부적으로 가야 될 개혁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를 정비하는 이런 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북에서 보면 정면 돌파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허리 졸라매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돌파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한 고육지책으로 북이 이제 새로운 노선을 마련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이제 구체화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인은 어쨌든 그 어려운 조건과 거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3년 동안 멋진 속에서 북이 2021년도 이후에 평양에 5만 세대 매년 1년에 1만 세대씩 그리고 지방에 수천 세대씩 주택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외형적으로 지금 대체로 보면 어쨌든 양적 지표는 지금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2기에 정책이 새롭게 정립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북쪽이 추구하는 개혁개방의 폭과 깊이가 대폭 축소됐다. 실제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북쪽 내부에서 입지가 굉장히 이제 발언권이 약해진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새롭게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일정하게 계승하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의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김정은 주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노선의 기본적인 제일 상위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놀란 것은 북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발전을 결정한 겁니다. 제가 아는 북한은 아직도 생산력이라든지 국가 재정의 문제라든지 시스템에서 과연 전면적인 사회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간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새시대 농촌 혁명 강령을 발표를 하면서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농민들을 농업 노동자로 국가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에서는 협동농장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농장입니다. 전환 계기 지금 북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추가돼서 나오는 것들은 중요하게 보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관련입니다. 북이 저렇게 노선 정립하고 막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을 지금까지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좀 생색내기 정도. 또 북은 2013년도 장성택 사건 이후에 중국에 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된 이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3번 가지 않았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냥 조금 루머 비슷한 얘기를 하나 예를 들자면 처음 갔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야를 좀 지원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서 받을 거 없다. 우리가 잘 알아서 하겠다. 하고 이제 2차에 갔을 때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시설을 새로 좀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혹시 없는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다. 3번째 진짜 없느냐? 진짜 없다. 하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북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으로 교역량의 80%를 차지하고 막 이러지만 이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2023년도 9월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대체로 해도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정치국이면 상무위원급에서는 딱 계산서가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2023년도 말 2024년도에 걸쳐서 대체로 북에서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이 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식량,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섰고 그 이후에 북이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을 과거에 말로만 합의로만 또 합의해놓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의 주도로 러시아는 전쟁 중이니까 결국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를 러시아를 통해서 무력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얻고자 했던 것을 북은 2023년도 9월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을 얻었고 이 부분을 그 이후에 올해 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확고하게
구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가장 굉장히 큰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8천왕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남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파탄난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좀 정리정돈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남쪽에 대해서 대적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적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게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2023년도 9월 달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3개월 후가 되는 12월 달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대외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도 여러 차례 뭐 논쟁은 있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김정은 위원 최고 위의 상임 입장에서 자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측면이 중요한 거죠.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시군 강화노선 지방에 주택 짓고 공장 짓고 병원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방에 지으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방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중앙정부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만한 계산서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북러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남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2023년도 4월 달에 있었던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워싱턴 회의. 그러니까 확장 핵 억제 그리고 수시로 핵 전력 전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 아시겠지만 북이 2021년도 코로나 상태에서 21년도, 22년도 홍수 나고 가뭄 들고 해서 굉장히 농사도 잘 안 되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북측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식량 생산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전원회에서 전원회에서 1년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을 이렇게 정책을 내세웠는데 15일이 지난 2024년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를 일부 뒤엎는 얘기를 하잖아요. 15일밖에 안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전원회의에서 시군 강화 노선, 지방 건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 채택됐는데 그런 노선은 옳다. 그런데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 뭘 얼마큼 하자는 거냐. 지난 20년 동안 지방에 투자한다라고 매년 결정을 했는데 하나도 거의 안 되지 않았느냐. 이번도 또 그렇게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전원회의 15일 만에 시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20개, 1년에 20개 군에 10개씩 짓자는 거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소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중앙 어디인가에서 재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변화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